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몽금포 타령, 그리고 어부별곡 같이 한번 해설해 보고요.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몽금포 타령부터 시작하시죠. 장산곳 마루에 북소리 나더니 금일도 상봉에 입맞나 보겠네. 에헤요 에헤요 에헤야 입맞나 보겠네. 자, 장산곳 구체적인 지명이죠. 황해도 지명입니다. 구체적인 지명을 씀으로써 사실감과 향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장산곳 마루 할 때 이 마루는 산등성의 가장 높은 곳을 가리키고요. 자, 북소리 나더니 이때 북소리는 배가 들어오는 것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자, 소리이기 때문에 청각적인 이미지 되고요. 그 다음에 금일도, 이때 금일은 오늘을 가리키죠. 자, 그 다음에 에헤요 에헤요 에헤야. 자, 이게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서 자꾸 등장을 하는데 후렴구입니다. 지금 얘는요 민요예요. 몽금포 타령이라고. 그래서 민요의 후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내용. 배를 탄 임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 자, 넘어가시죠. 갈 길은 멀고요. 행선은 더디니 늦바람 불라고 성왕님 조른다. 행선, 자, 배가 나아가는 움직임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늦바람 불라고 성왕님을 조른다. 임을 빨리 만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죠. 자, 이때 성왕님은 마을과 주민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토속신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돌아오는 배에 대한 화자의 기원입니다. 자, 다음 바람새가 좋다고 해서 돛달지 말고요. 몽금이 계암포 들렀다 가소래. 자, 바람새는 바람이 불어오는 모양. 그 다음에 돛달지 말고요. 돛을 달면요 바람을 맞아서 더 빨리 배가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요, 그 뜻이겠죠. 그 다음에 몽금이 계암포는 구체적인 지명이요. 즉 몽금포 계암포. 자, 그냥 속히 빠르게 그냥 가지 말고 몽금포도 들르고 계암포도 들르고 이렇게 들렀다 가세요, 그 뜻이죠. 그래서 여러 포구에 들르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 자, 또 넘어갑시다. 바다의 흰 돛은 쌍쌍이 좋으나 외로운 사랑에 눈물만 겨워라. 에헤요 에헤요 에헤야 눈물만 겨워라. 자, 후렴구 나온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자, 바다의 흰 돛은 쌍쌍이 좋으나. 자, 바다 위에 배들이 짝을 지어서 쌍쌍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자는요 외로워요. 혼자 있어요. 즉 화자의 처지와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화자는 혼자이기 때문에 외로워요. 그 외로움의 감정을 지금 숨길 수가 없는데 지금 쌍쌍이 다니는 배를 보니까 더 그 외로움의 감정이 격해지고 있죠. 이때 그러면 이 배는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외로운 사랑에 눈물만 겨워라. 외로운 화자의 처지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임과 헤어진 상황으로 인한 외로움. 자, 다음 몽금포 백사장 해당화 불고요. 푸른 솔가지에는 두루미 앉았네. 자, 백사장 흰색이죠. 해당화 이 꽃은요 붉은색입니다. 푸른 솔가지 푸른색, 두루미 흰색. 자, 흰색과 붉은색, 또 푸른색과 흰색, 색채 이미지의 대조 보이시죠? 근데 이 모든 장면이 몽금포의 정경입니다. 자, 또 넘어갑시다. 장산곳 마루에 새 소식 들리니 원포 귀범에 정든님 오셨네. 자, 원포 귀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먼 포구에서 돌아오는 배, 즉 배를 탄 임이 돌아온다는 소식. 자, 넘어갑시다. 무정한 우리 임 말없이 가더니 봉죽을 받고서 도라를 오셨네. 자, 무정한 우리 임이 말없이 가더니, 즉 말없이 떠나버렸던 임에 대해서 서운했었던 과거. 자, 근데 봉죽을 받고서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만선이 된 것을 황해도에서는 봉죽을 받았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때 봉죽은 대다 다는 대나무 깃대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선으로 돌아오는 임. 자, 다음입니다. 임 실러 갈 적에는 반돛을 달고요. 임을 싣고 올 적에는 온돛을 단다네. 자, 배가 떠나갈 때, 즉 갈 적에는 반돛을 단다. 출항할 때에는 돛을 반 정도만 올리고 가고 이제 배가 돌아올 때 귀항할 때에는 돛을 모두 다 올리고 온다고 합니다. 자, 이 배의 무게를 상상하셔야 돼요. 배에 짐이 많지 않아. 무게가 무겁지가 않아. 그러면은 바람의 힘을 굳이 추가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돛을 끝까지 다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반 정도만 올리면 됩니다. 근데 돌아올 때에는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어. 만선이야. 그러면 배가 무거워지겠죠. 배가 잘 나가지 않아. 그래서 바람의 힘을 받아야 될 것 같죠. 그럴 때는 돛을 끝까지 쫙 올립니다. 자, 그래서 출항할 때와 귀항할 때의 상황을 시각적으로 대비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조법도 있고 대꾸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떠났던 이미 돌아오는 상황. 자, 그 다음에 거친 물결에 출렁이면서 북소리 울리며 떠들어온다네. 떠들썩하게 만선으로 돌아오는 풍경입니다. 자, 가는님 야속타 속 태우지 말고요. 갔다가 올 때가 더 반갑답니다. 자, 떠나갈 때는 서운하죠. 근데 그 야속하다라고 하는 그 느낌, 그 서운한 감정에 계속 매여 있지 않습니다. 갔다가 올 때가 더 반갑답니다. 이별의 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만나는 재회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합니다. 자, 그래서 돌아오는 임에 대한 반가움. 자, 정리하면요. 그래서 주제는 장산곳의 경치와 그 다음에 항구의 전경. 자, 민요죠. 항해도 민요이고요. 자, 지금 민요의 갈래로 봤을 때 서도 민요로 분류한다고 해요. 자, 성격 서정적이고 구체적인 지명 막 계속 활용하고 있으니까 향토적이고요. 후렴구를 활용을 해서 민요적인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명 통해서 사실성, 향토성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전경을 묘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쌍이 떠다니는 배, 그쵸? 객관적 상관물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화자의 외로움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몽금포 타령이었는데, 자, 제가 칠판에 그림을 살짝 그려봤어요. 딱 이 상황이죠. 화자는 여기 장산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미 배를 타고 돌아오는 그 풍경. 만선이야 하고 외치는, 그쵸?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작품 들어갈게요. 어부별곡이었죠? 자, 어부별곡. 처음에 못 생각하여서 시설을 일삼도다. 중간에 망령되어서 명리를 바라도다. 물외의 풍월강산이 내 분인가 하노라. 자, 처음에 못 생각하여. 젊은 시절에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시설을 일삼도다. 유교 경전 가리킵니다. 시선은. 이 유교 경전을 일삼아 보았도다. 그리고 중간에 망령되어서 명리를 바라도다. 자, 중년에는 어긋난 마음을 품어서 명리, 명예와 이익을 바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명예와 이익을 구했던 것이 옳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은 알고 있는 거죠. 일종의 반성이에요. 그 다음에 물 외, 물 바깥, 세상의 바깥, 즉 속세가 아닌 자연에 속해 있죠. 그 자연을 지칭하는 명칭이 풍월강산, 그것이 내 분인가 하노라. 그래서 정리하면은 지나간 삶에 대한 반성과 자연 속에서 지내고 있는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 안분지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이런들 네 옳다 하며 저러한들 네 외다 하려. 자, 이때 외다는요, 그릇되다, 잘못되다. 자, 그러면요, 지금 문장 구조를 보아하니까 대꾸법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외다 하려를 보니까 서리법도 있고요. 즉,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의미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하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죠. 옳거나 왜거나 나도 내일 모르노라. 자, 나도 내일 모르노라. 시시비비를 가리는 가치 판단을 초월하는 화자의 모습이죠. 세상이 시비를 말아 어부 무삼 그르리. 자, 이때 어부는 화자 자신을 어부의 모습으로 형상화하는 겁니다. 자, 무삼 그르리. 자, 무엇이 잘못이겠는가? 서리법.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은 세상의 시비와 거리를 두고 있는 어부의 삶에 대한 긍정. 이때 어부는 누구요? 화자 자신이요. 자, 다음. 경륜을 내 알더냐? 제세할 리 없을러냐? 자, 경륜, 세상을 다스리는 방책. 제세는요, 세상을 구하는 것. 제세할 희가 없으려냐? 굳이 내가 아니어도 세상을 구할 이들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서지 않아도. 태평시세는 얼마나 멀었는고? 자, 태평시세가 그러면 지금은 아니란 얘기네요. 현 상황은 태평한 시절이 아닙니다. 필부의 위국 충심을 내어 뵐 데 없어라. 자, 이때 필부는 평범한 사람이란 뜻인데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위국 충심, 나라를 위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이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우국지정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보면은 위국충심이 있어. 근데 그것을 내어 보일 수 없는 한계. 자, 다음이요. 창산은 높고 높고 유수는 길고 길고 산고수장하니 그 안이 좋을소냐. 산수간 일한인 되어서 허물 없이 사노라. 자, 창산은 푸른 산, 유수는 흐르는 물. 자, 문장 구조를 보니까 대꾸법이 보이죠? 그 다음에 높고 높고 길고 길고를 보니까 같은 단어의 반복이요. 반복법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고수장이라고 하는 말은 산은 높고 물은 길게 흐른다. 그러면은 자연의 풍경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가? 화자가. 그래서 산수간 일한인 되어서 일한인은요. 한가로운 사람, 역시나 화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화자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오죠. 네. 허물 없이 사노라, 속세에 그릇된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자연에서 한가롭게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지향. 자, 정리합시다. 주제는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지향입니다. 예. 연시조예요. 예. 원래는 전체 총 6수인데 그 중에 일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성격 자연 친화적이고요. 성찰적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세속적인 삶을 반성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죠. 예. 안분지족의 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고뇌하고 있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국충심 또는 우국지정. 자, 대조적인 시어의 활용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시어는 뭐가 있을까요? 시서, 명리. 그 다음에 자연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시어 뭐가 있을까요? 풍월강산, 산수. 그쵸? 예, 요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문제 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문제입니다. 자, 문제 1번. 자, 보기를 참고해서 가의 작품을 몽금포 타령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고르는 건데요. 자, 선지 들어가기 전에 보기 내용부터 한번 봅시다. 포구를 배경으로 한 몽금포 타령에는 포구의 공간적인 특징이 감각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떠났던 배가 포구로 돌아올 때 활기찬 분위기가 드러나 있다. 이때 포구는 배가 드나드는 어귀로서 별도의 제한된 구역이 아니라 바다를 통해서 다른 곳과 연결되어 있는 출입구라고 할 수 있다. 예, 요거 하나 밑줄 좀 칩시다. 자, 이때 포구는 단순히 배가 드나드는 또는 제한된 구역이 아니라, 예, 제한된 구역이 아니라 바다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연결되어 있는 출입구. 폐쇄 공간, 제한 공간이 아니라 연결 통로.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 얘기예요. 또한 작품에는 배가 떠날 때 포구를 거친다는 점에서 포구가 이별의 정서가 드러나는 공간, 그쵸? 이별의 정서가 드러나는 공간 이자 재회를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예. 일단은 보기 박스에서 중요한 대목들은 좀 확인을 했고요.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선지 1번입니다. 선지 1번. 자, 장산곳 마루에 북소리 난다는 것을 통해서 활력 있는 공간으로서 포구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 그렇죠. 북소리, 배가 들어오는 그 어떤 그 경치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같죠? 네, 북소리가 얼마나 활력이 있어요. 그러면 선지 1번은 맞죠. 자, 선지 1번은 맞는 설명. 그 다음에 선지 2번 들어갑시다. 자, 바람새 좋다고 돛달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포구가 이별로 인한 원망이 표출되는 장소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바람새 좋다고 돛달지 말라는 이 대목을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봅시다. 여기요. 이 부분. 자, 바람새가 좋다고 돛달지 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몽금이 계암포 들렀다 가소래. 너무 빨리 그냥 가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몽금포도 좀 들르고 계암포도 좀 들르고 와서 좀 놀다 가라라고 하는 말. 그쵸? 와서 놀다 가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바람새 좋다고 돛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선지로 돌아올게요. 이별로 인한 원망 표출? 네, 이별로 인한 원망 표출? 아니죠. 이게 틀렸네요. 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별로 인한 원망 표출이 아니라 와서 몽금포에 그 다음에 계암포에 와서 놀다 가라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바람새 좋다고 돛달지 말라고 했던 거죠. 예, 틀린 거 찾기였으니까 일단은 2번이 정답인 건 알 수 있겠네요. 자, 정답은 찾았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선지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3번. 몽금이 계암포 들렀다 가라는 것을 통해서 제한되지 않은 공간으로서 포구의 특징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쵸. 연결되어 있는 출입구. 예, 3번도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4번 선정. 몽금포 백사장과 솔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포구의 풍경이 시각적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쵸. 가능하죠. 백사장 흰색, 솔가지 푸른색. 시각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5번 선지. 장산곳 마루에 새 소식 들렸다는 것을 통해서 포구가 떠나간 이와의 재회와 관련된 공간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쵸. 떠나갔던 이미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 가능하죠. 자, 정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내려갑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기억에서부터 미음 가운데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자,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기억이 뭐였더라? 여기 있네요. 자, 바다에 흰 돛은 쌍쌍이 좋으나 외로운 사랑에는 눈물만 겨워라. 그러니까 쌍을 이루어서 바다에 떠다니는 배를 보면서 더 외로워지는 이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죠. 자, 이제 선지 1번 설명 같이 한번 봅시다. 돛이 있는 모습을 자신의 상황과 동일하다고 여기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자신의 상황과 동일하게 여겨요? 아니야. 다르죠. 처지가 다른데. 틀렸네요. 선지 1번.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 2번이요. 니은. 니은이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있네요. 니은. 임을 실러 갈 적에는 반 돛을 달고요. 임을 싣고 올 적에는 온 돛을 단다네. 그쵸? 갈 때는 배가 가벼워. 그래서 돛을 반 정도만 올려도 돼. 근데 돌아올 때는요. 예, 배가 무거워. 만약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 만선이야. 그럴 때는 돛을 끝까지 올려야 되겠죠. 네. 나갈 때와 돌아올 때의 배의 상황이 다릅니다. 선지 2번 보세요. 임을 태우러 가는 배와 임을 태우고 오는 배의 차이가 있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가능하죠. 그러면 2번이 정답이네요. 네. 자, 일단은 정답은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 3번 디귿이요. 디귿. 여기 있네요. 옳거나 왜거나 나도 내일 모르노라. 나는 이러한 세상의 시비에 대해서 이제는 굳이 관여하고 싶지 않아. 약간 초월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선지 3번 세상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해주고자 한다고요? 화자가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일에 크게 개입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 기준을 정해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게 틀렸죠.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리을. 경륜을 내가 알더냐 제세할 리 없을러냐. 자, 나 아니어도 세상을 구할 친구들 많다.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거. 자, 그랬을 때 선지 리을이요. 자신이 앞으로 수행해야 하는 임무에 대한 의무감. 자,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의무감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무감이 아니었어. 내가 아니어도 돼. 의무감, 이게 틀렸죠. 4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미음선지. 자, 산고 수장 산은 높고 물은 길고 자, 그게 너무 좋아요. 자연에서 누리는 그 만족감이 너무 좋아. 그게 지금 미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연물의 속성의 인간과 대비하지 않았잖아요.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네, 정답은 아까 찾았던 그대로 2번이 정답. 자, 문제 3번 내려갑시다. 자, 보니까 복이 있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입니다. 자, 보기부터 한번 보시죠. 자,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는 어부를 진어옹 또는 실어옹이라고 하고, 자, 진짜 고기를 폼으로 잡는 게 아니라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는 진짜 어부. 생계를 위해. 그래서 진짜의 진을 써서 진어옹이요. 실제의 실을 써서 실어옹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는 사람들 말고 강호 생활을 영위하는 어부를 가어옹이라고 하는데 그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부별곡의 화자가 사실 여기에 속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 속에서 은거 생활하면서 자신이 소일거리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진짜 어부 아니고 가짜 어부. 그래서 가어옹.
자, 계속 읽어봅시다. 가작품에서는요, 몽금포 타령에서는요, 진짜 생업을 위해서 바다로 나가는 어부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나작품에서는 소일거리로 고기를 낚는 어부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몽금포를 배경으로 한 황해도 미녀로 실제 어부들의 생활과 어항의 전경이 일상의 언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작품에는 배가 출항하고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돌아오는 상황이 드러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어촌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민과 배의 순조로운 운항을 기원하는 마음이 진솔하게 담겨 있죠. 그 다음에 나작품은요. 어부별곡은요. 사대부가 쓴 시조입니다. 생업을 어부로 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연과 벗하면서 강호 생활에서 참된 즐거움을 얻고 있는 작가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작가는 사회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불의를 겪은 자신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면서도 자신을 어부의 모습으로 형상함으로써, 그쵸? 자신을 어부의 모습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자연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고뇌를 극복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때 나작품에서의 어부는 진짜 어부요? 아니요, 가짜 어부요. 가어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선지 분석 들어갑시다. 자, 선지 1번이요. 가에서 행선이 더디니 성황님 쪼른다는 것에는 배 운항이 원활하도록 적절한 날씨를 기원하는 상황. 그쵸? 우리 배가 무탈하게 잘 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선지 1번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선지 2번. 나작품 어부별곡에서 필부의 위국 충심을 내어 뵐 데 없다는 것에는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그쵸? 나서지 않는. 그 다음에 선지 3번. 나에서 산수간 일한인이 되어서 허물없이 산다는 것에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참된 즐거움을 얻고 있는 작가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일한인이 뭔데? 한가롭게 살아가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러면요,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참된 즐거움을 얻고 있는 작가의 모습 가능하죠. 선지 4번 봅시다. 가에서 봉죽을 받고서 돌아왔다는 것에는 만선을 이루고 돌아오는 진어옹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 진짜 어부. 생계를 위해서 애쓰는. 그쵸? 그 다음에 뒤에요. 나에서 세상이 시비를 말아 어부 무삼 그르리라는 것에는 속세를 떠나서 살아가는 가옹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그쵸? 이때 어부는 진짜 어부가 아니잖아. 가옹. 그쵸? 가능하죠. 4번도 맞습니다. 1, 2, 3, 4 다 맞네요. 5번이 틀렸을까요? 자, 보시죠. 가작품 몽금포 타령에서 가는님 야속타 속 태운다는 것에는 고기를 잡으러 떠나는 임으로 인한 걱정이 드러나 있고, 그쵸? 나랑 좀 더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 배 타고 나가야 돼. 서운하죠. 걱정 들죠. 그러면은 앞에 전반부까지 얘기는 맞아. 앞에 얘기는 맞는데 뒤에 얘기는 봅시다. 자, 어부별곡에서 중간에 망령되어서 명리를 바른다는 것에는 자연에 머물면서도 속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데 따른 고뇌. 자, 미련을 버리지 못했나요? 미련 얘기가 아니죠. 중간에 망령되어서 명리를 바랬던 적이 있었다. 언제? 과거에 내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과거의 일들을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는 반성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5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그래서 5번. 자, 됐죠? 문제 3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